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9대 안양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와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오시는 박준무 총무경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조례이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의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의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1항 단서 비율인 100분의 5 비율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이라는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6조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신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아울러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5급 및 전문 경력관 1명씩을 감원하고 별정직 및 일반직 6급 이하 1명씩을 지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2,03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 내용이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 여부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종교시설은 사업자 등 다른 다중이용 시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 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하여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종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 일부를 지원하였지만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 피해 주민을 재난 피해자로 개정하여 피해자를 사업자, 주민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종교시설 1개소당 50만 원씩 750개소로 산정해 3억 7,500만 원 정도 추계하였고 재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재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현입니다. 의안번호 7호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제1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양시 체육회 및 안양시 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 제2항에서는 운영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의 시정과 협의하는 규정입니다. 아울러 본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일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인열입니다.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조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역 상생 구역의 기준 임대료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비율을 규정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9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수의 정수가 기존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회의 정수가 줄어들어 정원을 조정하고 시 조직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 또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 사회재난구원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4조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종교시설에 대한 안양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금고를 마련하고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조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조항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네, 장명 의원님.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올라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임대료 비율로 조례로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심의위원회의 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법률에서 어쨌든 뭐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담겨 있었지만 이 지역상권법이 제정된 이유는 지역상권 내 자치조직 구성이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자생력을 더 확대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 의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네. 예.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의원입니다. 그 질의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일단 그 개정안 그 1조에 보면은 그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규정함을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구문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장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국엔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만큼 전통시장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 현재 안양시 행정위원회 현황을 좀 봤는데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위원회가 뭐 아직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이 전통시장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중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가 가장 담을 수 있는 것 위원회 중에서는 제일 적합한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시면 질의하. 예, 김경숙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총무경제위원회로 제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역 상권 착한 임대인 여기 보니까 100분의 5잖아요. 100분의 5만 올리기를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근데 100분의 이내로 뭐 올리지 않는 임대인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녹여서 예.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올리는 상가 주인들도 많이 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착한 임대인이잖아요. 네, 5만 따질 게 아니라 안 올리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학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총무경제에서 참 오랜만에 제가 뵙게 되네요. 지금 오늘 조례안인데 여기 이번에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안을 일부 제목도 약간 변동을 주는 것 같고요. 저기 지역 상생구역이 얼마나 돼요, 저희? 안양시? 지금 지역 상생구역과 자율 상생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되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요. 지역 상생구역은 일종의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을 지역 상생구역이라고 하고, 자율 상권구역은 상권이 이미 쇠퇴한 지역을 자율 상권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상생구역과 자율 상권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앞서 우리 장명희 의원이나 김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융통시장 활성위원회가 우리 지금 이거를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지정된 데가 아크로타운가요? 아크로타운은 골목상권. 골목상권인 거예요? 그거랑 여기랑 지원하는 차이점을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골목 상권은 예를 들면 골목 상권 중에서도 100개 이상, 그냥 도수매 또는 용역 점포수가 100개 이상이나 상업 지역이 50% 이상인 곳은 지역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주 조례 개정 목적이 임대료 상승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강제로 제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또 건물주나 지주 이런 분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혜택은 예? 임대료 예. 동결을 했어요. 3분의 2가 동의했다 쳐요. 예.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번에 보면은 일부 세금 지방세 좀 혜택을 주겠다만 있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지방세 감면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또 여기 할 수 있는 게 상가 건물 소유자 및 건물 개축 대순비 등의 융자도 가능하고요. 융자 지원하는 거예요. 할까요? 그래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근데 아직 조사한 바는 있으세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저 이번에는 이번에 오셨잖아요. 업무 파악 아직 다 안 되셨죠? 좀 몸 하시는 중이죠? 예, 파악 중입니다. 그 돈가겠다 일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아직 그 파악은 다 안 된 거네요. 그렇게 할 예정이지. 예, 예정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네. 개정만 하고요. 예, 그렇죠.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3분의 2 이상이 돼가지고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뭐 정도지정 활성화위원회에서도 골목 상권이나 그 한도 금액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한도가 지원할 수 쓸 수 있고 골목 상권이 상권이 활성화 2,500만 원입니다. 예. 2,500인가요? 예, 최대 예. 폭이? 근데 이 소유주하고 동의면 이게 소유주가 다 대부분이 여기 안 계시고 타시, 서울, 뭐 기타 등등 지역에 쭉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만큼 동의를 얻어요? 3분의 2나 되는데. 번개 여기 아마 평촌에 번개 상가라면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동의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네. 근데 그 굳이 이걸 지금 이게 그냥 상위법이 하라고 나오니까 예, 상위법이 금년도 4월에 시행이 되면서 예. 저희가 그냥 각 시군에 이걸 조례를 정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그냥 정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수밖에 예, 없다라고 해야 되네 이거. 맞습니다. 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어가지고 지역 상생구역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가가 조금 형성된데 이런 데는 전혀 안 되겠네. 뒤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뒷골목 쪽 있죠. 주택가 골목에 상가가 일부 형성된 데는 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데네. 그 자기들끼리 헬래도 할 수가 없는 거네. 여기 이 100개 얘기대로 이상의 점포 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점포 개수가 어느 정도 대줘야 되는 데만 있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이거 상위법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결론을 말하자면 희망 안양시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국장님 꼭 해야 되는 거죠. 상위법 때문에. 이병준 우리 실장님이구나 맞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정환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이제 지역상생구역을 신청을 할 때 대표자가 이거를 동의 요건을 다 채워서 신청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맞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상생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공동체, 뭐 지역 공동체 생태계나 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지자체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항기 의원님. 안녕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정수가 조정이 되면서 네, 정수가 그 정수에 따라서 저희 20인. 예, 20인으로 줄면서 저희가 5급 정원이 한 명 이제 줄게 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조직 개편 계획 있으세요? 조직 개편은 저희가 지금 계획에 있는 거는 신문이나 이런 데 보셨겠지만은 내년부터 5년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되고 또 예. 그에 따라서
지방 그 자치단체도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5년 동안 공무원 정원은 동결이 되면서 1%씩 해가지고 그 인원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쓰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거랑 연계돼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조직 개편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의 변동을. 커질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이제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예. 커지지 않고 일부 개편이겠네요. 있는 인원 가지고 신규 사업을 대응하고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연말이요? 그 저희가 내년부터 그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의회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인사권 독점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건 뭐 요거의 변동 사항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의회 때문에 하고 조직 변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아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리아시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리아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기 위원님. 과장님, 여기도 과장님도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 축에서 있잖아요. 예, 예. 재난 피해자로 종교시설을 이제 5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695개소로 파악됐어요. 예, 예. 종교시설이 무엇이죠? 교회 뭐 저기 절 뭐 다 일차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일체적이 다가 정확히 이게. 예, 그래서 그건 지금 정확한 현황이 안 나와가지고 정확한 현황을 아마 문화관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받은 거 그래서 없어요? 75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해주게 된 거죠? 이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미리 주셨네. 예, 예. 한 17개 시군 정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시설이 예. 크든 작든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 일단은 지금 일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예산 올리면서 또 다시 뭐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이거 좀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 좀 잘못돼 있는데 지금 종교시설도 파악도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뭐 우리 관절 그렇죠? 예, 예. 교회, 천주교 또 세 군데 시설은 세 군데 시설이다 어디면 어디라고 정하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뭐 기타 5개 교 해가지고서 이제 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불교 하나, 기타에 있는 건 원불교, 대순진리교, 대순진리회 선교 하나, 증산도 하나, 한국 SGI 하나 요 정도 해가지고 69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추가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계는 그렇게 높이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 정확한 사항 반영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개가 더 추가될 거라 가지고 추계 계산서를 올렸어요. 비용 추계서를. 예예. 아 근데 이게 왜 종교 시설을 특정해 무려 일률적으로 50만 원을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나 이게? 근데 이게 라고 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금액이 한번 조례로 정해지면 예. 이거 그냥 무조건 다 줘야 되잖아 이거. 2년여 기간 이제 코로나가 계속 돼 왔고 또 그리고 이게 뭐 저기 교회라는 교회나 뭐 어떤 이런 종교 시설이라는 걸 시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 주민들을 신도들을 지원하는 그런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종교 시설을 꼭 지원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역 같은 거 이제 하는데 들어간 비용 같은 거 이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50만 원이라고 해도 그 2년여 기간
그 뭐 아니요, 제가 이제 비용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그 종교 시설을 일률적으로 이걸 왜 굳이 해줘야 되냐 이거죠. 제 말은 그 크지 않다며요. 아주 과장님 규모가 말씀. 이제 뭐 예, 예, 예. 규모는 뭐 이제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방역 조치에 참여 다 그냥 적든 크든 다 참여를 한 사안입니다. 그 다중이용 시설로 다 참여했던 사안입니다. 그래 현금 지원이에요? 예, 일단 현금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우리 조례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세 수입은 그러면 할 예정이에요? 지방세 수입 등 뭘로 할 거예요? 뭘로? 제도 지방세 수입 그래서 뭘로? 지방세 수입 중에 그 부분은 지금 뭐 저기 뭐야 일단 뭐 그 조정하면서 이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산 쪽에서는 이거 앞으로 계속이에요? 예? 일회성이에요? 계속? 지금 현재는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나중에라도 지금 이번 한 번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꼭 이 저기 범위가 아니. 꼭 주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아니 그러니까 피해 주민에서 재난 피해자로 피해자로 바꾸는 겁니다. 하는 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러다 보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조례로 개정시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 의회 예산 검토 받고 그렇게 지원하지 뭐 저희가 그냥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 아닙니다. 이거 예비비 갖고 주면 안 돼요?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금액도 뭐 7억 3억 7,500인데 충분한데 예비비 갖고 해도 근데 꼭 그걸 지방세 수입 갖고 등 이렇게 하면 되나? 한다 준다 치면 과장님께서 지방세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재난으로 하는 거예요.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 시설이 코로나가 2000년도 터지면서 집합 제한이랑 폐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가 보면 2021년부터 우리가 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예술인, 프리랜서, 그다음에 그 버스 운수 종사자 그 다각적으로 모두 이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종교인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거를 반영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협조를 종교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산의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거리 제한 이런 거는 앞으로 안 할 계획이지만 또 이런 사태가 뭐 나중에라도 벌어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이제 50이에요. 다음에는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 피해자 가지고 다음에 100을 주든 몇백을 주든 그냥 의회에서 예산만 이렇게 긴급으로 올리면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일회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추후에도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이거 선심성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심성 예산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뭐 횟수를 딱 전세버스 정해놔야지 이번에 지급을 한다. 금액은 뭐 전세버스, 뭐 어린이집 예술인, 뭐 강사, 뭐 이런 분들을 지원할 때 피해액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피해액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지 그 피해 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징적으로, 소상공인 네.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업에 하지만 이게 종교 시설도 뭐 어떻게 얘기하면 뭐 생업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체를 갖다가 이게 해주다 보면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이게 해줄 수 있는 지출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거 예비비로도 하든가 재난
예, 우리 이 부분은 재난 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제 종교 시설이 들어간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보통 이제 소상공인을 이제 코로나의 피해를 본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줬고 금년 저희가 한 지금 8차까지 지금 거의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도 100만 원씩도 지급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도 나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 직접적인 피해를 본 데고 지금 저희도 이제 작년 1회 추경 때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자유업이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데서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그 종교 시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뭐 지금 재난지원금도 있고 뭐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도 있고 예산 편성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제가 보기 이제 그동안에 근거가 없는 거를 이제 근거를 이제 만드는 거로 보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뭐 축소되거나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이제 부선 틀리지만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이라든지 그런 근데 부분이 시장님,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 있잖아요. 예. 지방세 수입 등이 아니라 어디서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방세 수입 그거는 등이면은 예. 무조건 다 그냥 세금 아무데나 걷어 줄 수 있어요. 이 뜻을 해석해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수반 사항 할 때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세외 수입이라는 그 표현을 잘 안 쓰고 이제 우리 시세를 얘기하니까 지방세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여기서는 뭐 그걸 제목을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걸 국고보조금이든 뭐든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세를 이제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라 뭐 세외 수입이든 우린 통칭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뭐 지방세라고 하는데 네. 그걸 그만큼 아니, 사용하겠다는 뜻이겠죠. 제 말은 어떤 한 항목을 정해서 거기서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끝없어요. 근데 다 이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재난지원 기금도 일반하게 해서 우리가 전출시켜 주는 거고 예, 예. 예비비도 사실은 그 그냥 편성을 혹시 모르니까 그걸 예비비로 둔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주냐 안 주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뭐 그 통장이 여러 개의 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통장이 나가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왜 줘야 되는지 하고 꼭 줘야 되는지 그 사항이 더 면밀하다고 좀 그리고 줄 때 근거가 있는지 그게 더 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그럼 무슨 근거로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다 그냥 단순하다 그러면 뭐 기업들도 어려운데. 이제 그 종교 시설하고 이렇게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피해 주민에서 재난 피해자로 확대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그러면 이해를 이제 하고 재난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게 피해 안 본 지역이 있나요? 안 본 사람이 있나? 기업들? 아니,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주려고 해도 잘못 주면 선심성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하고 이제 지금도 종교 시설도 그거에 아까 지금 이제 과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그 교회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을 뭐 그런 걸로 좀 이해하고 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뜻을 보면 종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전체잖아. 안양시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사업자하고 주민으로 돼 있어가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뭐 종교 시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종교 시설하고 단체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재원 조달 방안을 일부 그 특정하면 안 돼요? 특정할 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특정을 해야 의원님 될것 같아요. 그 재원은 그 여기에서 그냥 예산 수반 사항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의결을 해주시거나 하면 앞으로 할 때는 지금 말씀처럼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도 되고 예비비로 가도 되고 재난지원금으로 급하면은 또 더 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할 때는 이제 뭐 기금으로 나가고 더 급하면 또
기금이 없을 때 예비비로 나가고 조금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가 하면 예산 편성해서 나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재난지원 기금 있잖아요. 예. 기금에서 지급으로 한다라고 조달 방안을 그렇게 못 박아도 돼. 근데 저희가 어디든 예산 이게 할 때 어느 기금을 쓰고 어디다 그렇게는 이렇게 좀 조례라든지 법이 그렇게 명시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안 그러면은 기금을 우리가 꼭 일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일반에게 재난지원금 몇 프로 이상을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또 규정이 또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돈이 재난지원금이 세수가 따로 어느 뭐 교육세 몇 프로 해갖고 일정 비율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예측되는 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명시가 되면은 일반에게 또 쓸 돈이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부분도 이제 어떻게 코로나가 이제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돈을 또 많이 비축해 두면은 또 우리가 일반회계를 또 이렇게 사용하는데 비효율적인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지출이 지금 재난지원금 지금 기금 많이 또 늘어났죠. 내가 지금 확인을 못했네.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아직 계속 코로나가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 계속 거기서 나가는 한번 부분이. 초창기에 많이 갖다 쓰시고 그렇죠, 다 예. 채워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이제 지자체가 아주 큰 지자체 정부도 아니니까 이 돈이 양쪽에 있는 여러 개 있는 거를 너무 또 분산시키면은 또 제 말은 기금에 있는 거 뭐 마음대로 써 이거 허가 거기다 어떻게 보면 지정해놔. 기금이 많으면 사실 집행부는 사실 좋죠. 이렇게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이제 효력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액이 있고 하면은 또 아니 저희가 기금 거의 예.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기금에서는 거의 안 쓰지. 이자율 정도만 쓰지. 지금까지 기금 쓴 지금 게 근데 그거는 일반 없죠. 기금이고 여기 재난지원금은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예술이라든지 국제화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 이자만 갖고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일이 터지면 터질수록 그 원금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재원 조달 방안은 아니 재난지원 예. 근데 기금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거 재난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재난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돈을 더 많이 이제 일반하게 해서 연초에 많이 이렇게 줘야 되는 네, 부분도 또 그때-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때 가서 하면 돼요. 크게 준비되면 아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실장님 자꾸만 이렇게 예. 돌려서 이렇게 크게 확 지방세 수입 등으로 이렇게 늘리시려고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분명 기금이 있는데 기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도 되겠죠,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이상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의원입니다.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사회재난 구호 관련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종교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재난 피해자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외에 다른 예시에 대해서도 혹시 좀 조사된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사업자의 대부분 다 포함됐습니다. 사업자하고 주민 같은 경우는 다 지원됐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 다 지원됐고 소상공인 이외에는 거의 지금 종교시설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누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종교시설이 이제 집합금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종교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 종교시설을 이렇게 현금으로 단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도 뭐 매출이나 업력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따져서 지원을 하기 나름인데 이 종교시설을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그것도 현금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목적을 두고 뭐 방역을 위한 물품을 구입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종교시설에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뭐라고 할까요? 수리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선심성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시 예산을 써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교시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물론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예배를 보고 예배 때 이제 헌금을 내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일정 부분 뭐 수익이라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사실 종교시설이 그 정확하게 피해를 어떻게 입었다라고 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뭐 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근데 그 지금 우리 이 조례에 5조 그 1항 3호에 보면은 그 피해에 따른 손실 지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지. 그 뭐 어떤 다만 이제 이게 2년여 기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물품 구입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따른 손실 예.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 일부를 피해액이라는 게 산정이 되려면 어쨌든 그 동안에 이게 일반 사업자들처럼 뭐 매출이면 매출 이런 것들이 사실 되어야만 피해액이라는 것도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그 영업상의 손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건 나타날 수 있는 피해지만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방역 물품 같은 거 구입하느냐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역 물품 같은 거 구입하고 또 이제 어차피 그 신도들이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안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뭐 소독하는 거 방역하는 거 그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방역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이나 실비로 처리하지 않고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그 이름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근데 이제 뭘까요? 미리 이런 시설에서 지금 2년여 기간을 하다 보니까 다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전액은 못 지원해줘도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 정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이라면 저희가 이거 조례에 담지 않고도 일회성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조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과 사업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시설이 주민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이게 두 개 다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기 피해자로 요거 변경하는 고 사항입니다. 피해자로 해가지고서 그 종교 시설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아닌 종교 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선심성이나 혹은 어떤 종교 시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담아버리면 사실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종교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저희가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그럼 50만 원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지원해야 되는 개소를 뭐 나눠서 편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산출을 해봤더니 50만 원이 적절하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50만 원이 산정된 기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탓이 지금 17개시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 규모나 뭐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담당 부서에서 한 5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일단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타시에서 지금 17개 시군 현황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사실 방역 물품 구입비로 해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현금으로 단순 지급한 게 아니고. 그런데 현금 지급입니다. 그게 앞에 현금 100만 원씩 뭐 그렇게 지원이고 그 단지 이제 명목만 미리 다 이게 지원이 된 사항을 갖다가 나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급한 걸 갖다가 나중에 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 제가 보완 설명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그 4월에 그 1회 추경을 했을 때 그 소상공인들 저기가 한 12,000개 소는 100만 원씩을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 본 데는 했고 그 외로 그 소상공인이 아닌데 그 뭐 프리랜서라든지 뭐 택시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5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준을 저희가 뭐 30도 있고 70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100만 원하고 50만 원을 이제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그렇게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지금 추계는 예산이 뭐 다음에 갈 것이다 해갖고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예산으로 올라오겠지만은 그때도 뭐 지금 예측을 하게 되면 50만 원 올라올 확률이 많지만은 그때 가서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제 30도 됐고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유동적이고 아까 말씀처럼 이게 한 번 됐다고 했고 매년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코로나로 해하고 장기가 됐으니까 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정액적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뭐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번에 아까 여기서 그 과장님 말씀처럼 그 대상자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주민에서 이렇게 그 재난 피해자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네, 저는 비용 추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원 대상을 750개소로 가정을 하셨다는 거는 모든 종교 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복 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은 어떻게 걸으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도원 같은 거나 교회와 기도원을 같이 갖고 있다거나 이제 다른 법인으로. 아, 다른 법인으로 예, 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교 어차피 시설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신청을 예. 받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거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교 시설들 중에 코로나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좀 어겼던 예, 예. 그런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가 있습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하여튼 일단 뭐 그때 이제 그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뭐 페널티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야 참여를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가지고서 정상적으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기게 하지는 않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종교 시설들이 뭐 방역 조치에 동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을 악화시켰던 그런 측면도 사실은 뭐 저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을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되면은 그때 담당 부서에서 또 예산 세워 주시면은 그거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 만약에 그렇게 행정명령을 어겼다 그러면은 뭐 감액을 한다든지 그건 이제 담당 부서에서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설계가 세심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종교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인데 사실은 종교단체가 부동산 같은 거를 취득을 할 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이제 세제 면제 혜택을 받잖아요. 재산세라던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서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 재난지원금 뭐 소상공인 프리랜서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찾아보면 사각지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실직자라던가 뭐 노점상들도 사실은 뭐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코로나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노점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주민으로 지원 받을 때 또 지원 다 해드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그래도 뭐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의원님. 네, 김경숙 의원입니다. 네, 앞서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어쨌든 요거에 대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억지스러운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뭐 실업자, 폐업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연구해보고 지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점상은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럼 요 교회는 안 받았나요? 예. 교회는 안 받았나요?
교회 받았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받은 사항 없습니다. 그 교회는. 개인적인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예.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신도분들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종교 지원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게 것은 아니라. 어쨌든 종교 단체를 위한 우리가 안양시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그런 뜻에서 이 50만 원 갖고 무슨 큰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뜻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택시나 프리랜서, 버스 그런 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 조례 다 만들어서 했나요? 거기에 사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서 이번에 그 그럼 이건 피해자로 법인 단체로 돼 있어서 그런가요?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사업자로. 저기 택시 같은 경우도 다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저기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저기 사단법인 그 법인 네, 쪽이죠. 법인 단체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 조례가 주민과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자로 돼 있어가지고서 피해자로 바꿔서 그 이제 종교 시설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어쨌든 종교 단체보다도 더 어려운 예. 그런 분들도 지금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약간 근데 이제 아까도 의원님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그 2년여 기간 지원해 주신 2년여 기간 그 신도들 그런 안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손실 보전해 주겠다. 그런 손실 의미로 보상 차원이지. 주신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무슨 교회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라 뭐 이런 쪽에서 이걸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감염병을 겪으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안 써도 알죠. 될 비용을 지출했지만 네. 교회 같은 경우도 안 써도 될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반영해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아요. 그건 사행성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어쨌든 다 현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뭐 사행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네, 제외시켰지. 그래서 뭐 국가에서 제한시켰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종교단체 같은 데는 진짜 뭐 예비비 같은 데서도 충분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해도 네. 그 조례가 지금 피해자로 바뀌어 줘야지 지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조례를 해야만 줄 수 있나요? 예, 조례에 지금 주민하고 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바꿔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뭐 어쨌든 코로나가 또 뭐 계속된다고 보지만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어쨌든 유행병처럼 그렇게 관리가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뭐 다른 또 뭐 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꼭 만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생님 저도 그러면 안전 자리에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아직 제대로 못 받겠습니다. 그죠? 예.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또 비슷하게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 이제 그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좀 없애고 재난 피해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단 종교 시설만 지원하겠다는 조례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시설 지원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법인 단체도 포함이 될 거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비용 추계를 같이 올리셨어요. 종교 시설. 이거 이제 이번 추경 때 올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계속 과장님이나 오늘 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답변을 다 같이 해주셨는데. 다시도 보면은 지금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금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 이 두 가지 금액 성격으로 이제 지원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현금 지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피해액에 따른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종교단체에서 이제 피해액에 예예. 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50만 원 현금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또 답변에 있어서는 또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지원을 예, 예. 해주겠다. 신도들의 이런- 안전을 위한 그런 예. 비용, 그런 예, 예. 그런 비용에 그러니까 대한 피해액을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일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특혜를 이제 말씀을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별도로 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조례 통과되면 우리가 어찌 됐건 추경 때 예산 심의를 하긴 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통과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서 우리도 통과시켜놓고 예산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좀 더 면밀히 해주셔가지고서 뭐 금액 규모 같은 경우도 검토해 주시고 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방역에 좀 소극적으로 참여한 부분 그런 부분도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거 다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제 타시도 그 방역 물품 구입비 지원금 뭐 이런 지금 17개 정도 타시 경기도 시군구에서 이제 17개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좀 당연히 안양시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뭐 나머지 지금 지원 안 된 타시들은 계획이 있나요? 거기까지 파악되셨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그 선거 전에 파악했던 사안이라 가지고서 지금 네. 추가로 많이 됐을 겁니다. 이거 그것도 이외에 한번 좀 알아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나눠주시고 좀 이해를 좀 그 전에 시켜주셨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부서에서는 이 해당되는 부서가 이제 문화관광과인데 이 금액을 이제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고자 이제 그 추계라든지 그렇다 막연하게 그냥 뭐 금액 없이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금액 넣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정확하게 예산에서 올라오겠다 안 했다. 그거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다시 책정을 어떻게 또 그건 재원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건 검토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게 무슨 뭐 여기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 금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확정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꼭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예. 알아요.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예. 그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건 당연히 형평성 있게는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이 종교시설과의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50만 원에서 이거 추경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나 해갖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한기 위원님. 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저 운영 과장님 또 네. 이제 체육회 오래 계셔가지고 네. 뭐 전에 그 장애체육회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나 봐요. 운영비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조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법령에서도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구체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 규정을 해라라고 나온 예.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 예. 에서요.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체육회하고 장애체육회하고 예. 그 운영비가 틀리죠. 체육회가 아무래도 많고 장애인 체육회는 아무래도 그렇죠. 적습니다. 예. 예. 근데 그 금액의 변동을 주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용어 순환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예. 예, 그 다음 요게 업무 보고 때 네, 과장님 또 몇 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때 요거 체육에 대해서
때 업무 보고 때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도현 의원님. 네, 김도현 의원입니다. 그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항의 자꾸 일부가 적절하지 않아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도현 의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대현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도현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도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